의사인 저도 이건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변비약을 타가시던 어머님이 어느 날 처방전도 없이 빈손으로 저희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신 겁니다. 약 없어도 될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요. 그냥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 마셨더니 3년 동안 먹던 약이 필요가 없어졌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당황했습니다. 약사로서 오랫동안 배워온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직접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논문을 찾아보고 실제 환자 사례들을 분석하고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됐어요. 그 어머님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가 왜 가능했는지를요. 그것도 비싼 약이 아니라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물이 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진짜 효과가 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약사인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소금물 완벽 가이드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매달 수천 건의 처방전을 받다 보면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마금일 없이는 절대 못 산다는 만성변비 어르신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핑 도는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손발이 저리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난다고 오시는 분들, 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평소에 물을 얼마나 드시냐고요. 그러면 열이면 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 물 엄청 많이 마셔 하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심각한 체액 부족 상태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난 평소에 별로 목도 안 마르고 물도 자주 마시는데 내 몸이 탈수일 리가 없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게 정말 큰 착각입니다. 국내 공주대 연구팀이 5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을 조사한 결과 무려 62%가 수분 섭취 부족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10명 중 6명이 넘는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로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뚝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뇌에서 목마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목이 마를 때만 물을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는 이미 시작된 수분 부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물 대신 달고 사는 커피와 달달한 음료들이 있죠. 이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물 거의 2잔 분량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침마다 내 몸을 깨우려고 마셨던 그 커피 한 잔이 사실은 내 몸을 더 바짝 말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시고 나면 정말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내 몸이 탈수 상태인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딱 30초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탈수를 판별할 때 실제로 쓰는 테스트예요. 손등 피부를 검지와 엄지로 살짝 집어서 2, 3초 잡아당겼다가 놓아보세요. 대부분 바로 팽팽하게 돌아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피부가 1초 이상 접힌 채로 천천히 돌아온다면 이건 지금 내 몸이 바짝 말라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피부 탄력 검사, 스킨터거 테스트라고 해요. 응급실에서 탈수 환자를 빠르게 판별할 때 쓰는 1차 검사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피부 속 수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이 반응이 더 느려집니다. 방금 테스트해 보셨는데 피부가 느리게 돌아오셨다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탈수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피부가 바로 돌아와서 정상이네 하고 안심하셨다고요? 잠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피부 탄력이 떨어질 정도면 이미 응급 수준의 탈수이고 우리나라 국민 62%가 겪고 있는 건 그보다 덜한 일상 속 만성 미세 탈수 상태예요. 피부는 멀쩡해도 세포 안에서 조금씩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몸이 만성 탈수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진짜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신호인데요. 몇 개나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해지고 관자놀이가 지그시 눌리듯 아프다. 뇌는 7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수분이 1, 2%만 부족해도 뇌를 보호하는 뇌척수액이 감소하면서 오후가 되면 안개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하고 두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피곤해서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내 뇌가 목마르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미한 탈수 상태에서도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특히 집중력과 기억력이 먼저 떨어지고 피로감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 첫 소변이 아닌데도 낮에 보는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냄새가 독하다.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해지면 신장이 수분을 최대한 붙잡아두기 위해 소변을 농축시켜요. 병원에서 탈수를 판별하는 가장 1차적인 지표가 바로 소변 색깔이에요. 비타민을 드신 것도 아닌데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이건 지금 당장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소변 색깔은 옅은 노란색, 마치 레모네이드 같은 색이어야 합니다. 진한 오렌지색에 가깝다면 지금 바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밤에 푹 자다가 이유 없이 종아리나 발바닥에 갑자기 쥐가 나서 깬다.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고 이완되려면 수분과 함께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해요. 만성 탈수 상태에서는 말초 신경과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전해질이 부족해지면서 자는 동안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그네슘을 드셔도 밤마다 쥐가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내 수분 상태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피부 테스트에서 느리게 돌아오셨거나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내 몸 안에서는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체액이 부족해지면 단순히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변비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인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혈관을 채울 혈액량 자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심장에서 출발해서 뇌까지 올라가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춘천에 사시는 유순덕 어르신 79세이십니다. 어르신은 3년 동안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셨어요.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조절해 드리고 누웠다 천천히 일어나라고만 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벽을 짚어야 했고 혼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손녀에게 전화해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제 약국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르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드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요. 그냥 바로 밥 먹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밤새 자면서 호흡과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한 방울도 채우지 않고 바로 일어나셨으니 어지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르신께 아침 기상 직후 소금물 한 잔을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요. 이제 혼자 화장실 다닐 수 있어요. 핑 도는 게 많이 줄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정말 뭉클했습니다. 어르신에게 화장실 혼자 가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그 소박한 바람이 소금물 한 잔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피가 몸의 가장 끝자락인 손끝과 발끝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면 디스크도 없는데 손발이 찌릿찌릿 저리고 늘 차갑고 시린 말초순환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체액 부족이 원인일 수 있어요.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음식물을 부드럽게 밀어내려면 장 안에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장 내용물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장의 움직임 자체가 둔해집니다. 그러니 마그네슘을 아무리 드셔도 근본적인 수분 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변비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 메마른 몸 안에 수분을 제대로 채워주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냥 물 많이 마시면 되지, 왜 하필 소금물이에요? 당연한 질문이죠. 물 많이 드시라고 해서 맹물을 벌컥벌컥 드셨다가 흡수도 안 되고 화장실만 들락날락 하면서 기운 빠지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혈액 속 염분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미네랄 없는 맹물이 갑자기 들어와서 혈액이 묽어지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당장 물을 밖으로 빼내라고 명령합니다.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반면 소금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은 소금을 따라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나트륨이 강력한 수분 자물쇠 역할을 해서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고 혈관과 메마른 세포 속에 꽉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맹물보다 소금물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체액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미국 심장학회 저널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480ml의 물을 마시면 15분에서 35분 이내에 기립성 혈압이 유의하게 상승하고 어지러움 같은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개선된다고 해요. 여기에 소금까지 함께 들어가면 나트륨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서 혈액량이 훨씬 더 빵빵하게 유지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 62%가 만성수분 부족 상태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탈수가 시작됩니다. 맹물만으로는 체액을 제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소금이 수분을 세포 안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 기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꼭 드는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약사님, 소금 먹으면 혈압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싱겁게 먹으라고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상식이죠. 저도 약사로서 그렇게 배웠고, 예전에는 환자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나온 대규모 연구들이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믿어온 그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2016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전 세계 17개국 무려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초대형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진들도 처음엔 당연히 이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나트륨을 적게 먹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겠지.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나트륨을 하루 3그 이하, 소금 기준으로 7.5그도 안 되게 아주 적게 먹은 그룹에서 심혈관 사망 위험이 오히려 가장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많이 먹은 그룹보다도 더 가파르게요. 반면 소금을 하루 약 7.5그에서 13직 사이로 섭취한 그룹에서는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분명히 짚어드려야 해요. 하루 소금 15찍을 훨씬 초과해서 너무 짜게 드실 때는 다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염식이 무조건 건강하다는 상식이 13만 명의 데이터 앞에서는 정반대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도 그건 외국인들 식습관 기준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2022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한국인 14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직접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은 사람과 적게 먹은 사람이
심혈관 질환 사망률에 진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결론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나트륨 섭취량과 심혈관 사망률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금이 아니라 칼륨이 심혈관 사망률과 강하게 연관돼 있었어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총 사망률이 21% 낮았고, 심혈관계 사망률은 무려 32%나 낮았습니다. 소금이 범인이 아니라 채소를 충분히 안 먹어서 칼륨이 부족했던 거. 오히려 그게 진짜 문제였던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앞선 두 대규모 연구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위험해요. 그리고 소금만큼이나 중요한 건 칼륨이 풍부한 채소들을 충분히 드시는 거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조건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믿으셨던 분들, 이제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리셨죠? 그렇다면 소금이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제가 가장 쉽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린 아이들 피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탱탱하고 촉촉하죠? 꼬집어도 바로 펴지고 뽀얗고 윤기가 흘러요. 아까 했던 피부 탄력 테스트, 아이들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팽하고 돌아오겠죠. 그게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몸속에 체액이 그야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세포 하나하나에 수분이 넘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서서히 메말라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생아는 몸의 75% 이상이 수분입니다. 성인이 되면 60%로 줄어들고, 노년이 되면 50% 아래로 뚝 떨어지게 돼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 관절이 뻑뻑해지는 것, 손발이 자꾸 저리고 차가워지는 것.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 몸의 체액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메마름의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체액을 채워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액을 제대로 채우려면 물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소금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은 소금을 따라갑니다.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그 수분은 몸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요. 소금이 있어야 세포 안으로 수분이 들어가고 체액이 채워지고 아이처럼 몸이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꼭 함께 기억해 주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우리 몸에서 항상 영혼의 단짝처럼 같이 움직이거든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트륨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려는 물을 꽉 붙잡아서 우리 몸 전체의 감증을 해결하고 혈관을 빵빵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관에만 물이 빵빵하게 돌면 뭐 할까요? 진짜 우리 몸에 체액이 채워지려면 내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그 물을 먹어야 하잖아요. 바로 이때 칼륨이 필요해요. 칼륨은 나트륨이 잡아둔 그 물을 바짝 메마른 세포 안으로 쏙쏙 끌고 들어가서 쪼그라든 세포를 통통하게 살려냅니다. 나트륨이 물을 우리 몸에 가두고 칼륨이 세포 속으로 밀어 넣어야 비로소 내 몸 구석구석 체액이 100%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소금물로 나트륨을 채워주고 채소로 칼륨을 채워주는 것. 이게 진짜 만성탈수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 아보카도, 시금치, 케일, 샐러리 같은 녹색 채소들이 있어요. 비싸지 않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 이제 소금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금물, 어떻게 만들어서 마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약사인 제가 딱 3단계로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소금 고르기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지금 당장 주방에 있는 맛소금, 꽃소금, 허브솔트, 이걸로는 소금물을 만들지 마세요.
이런 정제염은 제조 과정에서 미네랄이 거의 다 날아가고 염화나트륨만 남은 가공 소금이거든요. 우리가 챙겨 먹어야 할 소금은 나트륨만이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어야 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체액을 구성하는 건 나트륨 하나가 아니라 전해질들이 팀을 이뤄야 세포 안팎으로 수분이 제대로 이동한다고요. 시중에서는 흔히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드시라고들 하죠. 물론 정제염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사로서 체액 보충용으로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소금은 따로 있어요. 바로 미네랄 죽염입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고온에서 여러 번 구워낸 소금이에요. 굽는 과정에서 바다의 불순물과 미세 플라스틱은 날아가고 대나무와 황토에 있던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들이 소금 안으로 쏙쏙 배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일반 소금과 달리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산성화된 우리 몸의 혈액을 중화하고 염증을 낮추는 데 탁월해요. 그래서 소금물을 타실 때는 일반 정제염이 아니라 미네랄이 살아있는 죽염을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죽염이 어렵거나 구하기 불편하신 분들은요, 천일염도 괜찮습니다. 단, 반드시 국산 천일염이어야 하고 간수가 충분히 빠진 것을 고르셔야 해요. 마트에서 구입하실 때 천일염이라고 써 있어도 제조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2단계는 황금 농도.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체액 농도는 0.9%예요. 0.9%에 딱 맞춰서 드시게 되면 아침 공복에 위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짜서 매일 습관 들이기가 힘들거든요. 반대로 너무 묽게 드시면 체액을 보충하는 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약국 현장에서 권장해드리는 가장 완벽한 비율은 바로 0.6% 농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미지근한 물 250ml, 한 잔에 미네랄 죽염1에서 1.59, 티스푼으로 절반 정도를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딱 0.6% 농도거든요. 왜 하필 0.6%일까요? 우리 체액보다 아주 살짝 묽은 이 저장성 농도가 우리 세포 속으로 수분을 스펀지처럼 가장 빠르고 부드럽게 밀어주는 최적의 삼투압 비율이기 때문이에요. 500채를 생수병에 타서 드실 분들은 딱 2배인 3금을 넣으시면 되겠죠. 직접 맛을 보시면 거북한 짠맛이 절대 아니에요. 아주 은은하고 먹을 만한 짠맛이라 거부감 없이 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주 조금만 넣어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짠맛부터 시작하셔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아니, 아침부터 소금 1.5씩이나 먹으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고 걱정되시나요? 앞서 13만 명 대규모 연구 기억하시죠? 하루 최적 소금 섭취량이 7.5에서 13기였습니다. 아침에 죽염 1.5g로 나트륨과 전해질을 빵빵하게 채워 드셔도 우리 몸에 무리 없이 심혈관을 지켜주는 아주 건강하고 안전한 용량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3단계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마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무조건 기상 직후 공복입니다. 밤새 자면서 땀과 호흡으로 빠져나간 수분과 전해질을 눈 뜨자마자 채워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미지근한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여서 드세요. 흔히 따뜻한 소금물, 따소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에 마시던 미지근한 물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체액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따소물이거든요. 우리는 자는 동안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500ml 이상 잃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혈액량은 하루 중 가장 낮은 상태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뇌로 올라가는 혈류도 부족합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나트륨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서 혈액량이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이 어지러움을 나아지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반면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은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변비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물을 드실 때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이 아니라 살짝 데운 미지근한 물에 죽염을 녹여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소금물 완벽 가이드 3단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소금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죽염 또는 천일염을 고르세요. 맛소금, 꽃소금은 안 됩니다. 둘째, 농도는 0.6%, 미지근한 물 250ml, 죽염1에서 1.5g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식사 때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셋째, 타이밍은 무조건 아침 기상 직후 공복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지금부터 2주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마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 지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더 이상 핑 돌지 않아요. 앉았다 일어서도 어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혈액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해지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힘을 주던 그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장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분이 채워지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장 내용물이 부드러워지고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 주가 지나면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후 3시만 되면 쏟아지던 그 무기력함, 안개 낀 듯한 멍함이 훨씬 덜해집니다. 뇌가 드디어 제대로 수분을 공급받기 시작한 거예요. 피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건조하고 푸석하던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하고 화장이 더 잘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밤마다 자다가 깨게 만들었던 종아리 쥐, 그리고 밤마다 자다가 달았던 종아리 쥐, 전해질이 채워지면서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기 시작해요. 손발 저림도 조금씩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바짝 말라있던 내 체액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지극히 당연한 변화입니다. 몸이 원래 있어야 할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내 몸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물의 기본적인 원리와 3단계 가이드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소금물을 시작하실 때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들을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약사님, 시중에 파는 이온 음료를 마시면 안 되나요? 게토레이나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요? 아, 충분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온 음료도 전해질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 이온 음료에는 전해질도 들어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양의 설탕도 들어있어요. 포카리 스웨트 한 캔에 들어있는 당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0ml 기준으로 각설탕 16개 분량이 넘습니다. 매일 아침 이걸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맞지 않습니다. 반면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은요, 당분이 없습니다. 전해질만 들어가는 거예요. 전해질만 들어가는 거예요.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체액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요. 두 번째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운동 중간이나 운동 후에도 소금물을 마셔도 되나요? 네, 됩니다. 오히려 권장드립니다. 운동을 하면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날씨가 더운 여름이나 실내에서 격렬하게 운동하실 때는 더 많은 전해질이 소모됩니다. 이때 소금물 한 잔이 스포츠 음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전해질을 보충해 줄 수 있어요. 운동 전, 운동 중간, 운동 후에 소금물을 마실 때는 농도를 조금 더 낮춰도 됩니다. 운동 중에는 혈액이 이미 충분히 순환되고 있으니까요.
물 500ml에 죽염 일기 정도로 0.2% 농도로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하나요? 맞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땀을 더 많이 흘리니까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더 많습니다. 여름에 기력이 없고 입맛이 없고 두통이 오는 것도 사실 탈수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여름에는 아침 소금물을 한 잔에서 한 잔 반 정도로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물도 평소보다 500ml에서 1리터 더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어떨까요? 겨울에는 땀을 덜 흘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내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해지고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많아집니다. 게다가 추운 날씨에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물을 덜 마시게 되죠. 그래서 겨울에도 수분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서 변비가 해결되는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변비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이동시키려면 적절한 수분이 필요해요. 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이동시키려면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동안 장벽에서 수분을 흡수하는데 몸 전체가 탈수 상태이면 장이 음식물에서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면 변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밀어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면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수분 공급으로 변이 부드러워집니다. 체액이 충분해지면 장도 음식물에서 수분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둘째, 나트륨이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을 마시면 위장 반사작용이 일어나서 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고 10분에서 15분 후에 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이 반사작용 때문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만성 변비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그룹이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장 운동 횟수가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금이 더해지면 효과가 더 강해지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부종이 생기지 않나요? 소금 먹으면 붓는다고 하던데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바른 농도와 양으로 마시면 오히려 부종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종은 대부분 세포 내 수분과 세포 외 수분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거든요. 나트륨이 과도하게 많고 칼륨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세포 밖에 수분이 쌓여서 붓게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과 칼륨이 균형을 이루면 수분이 세포 안팎으로 골고루 분배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붓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소금물만 마시고 채소를 전혀 안 드신다면 칼륨 부족으로 오히려 부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금물과 함께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세트입니다. 다음으로 소금물 마시기가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에 대한 영향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포도당을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운반하는 건 혈액이죠.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뇌로 가는 혈류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뇌세포에 산소와 포도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멍한 느낌,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감정 기복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절한 수분을 유지했을 때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탈수 상태에 비해 평균 14%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14%입니다. 뭔가 복잡한 치료 없이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이만큼 달라질 수 있어요. 피부에 대한 영향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 전체를 감싸는 가장 큰 기관이에요. 피부세포도 수분을 먹어야 합니다. 체액이 충분하면 피부세포가 통통하게 부풀어 있어서 피부가 탱탱하고 촉촉해 보여요.
반대로 탈수 상태에서는 피부 세포가 쪼그라들면서 주름이 더 도드라지고 피부가 푸석하고 건조해 보입니다. 비싼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먼저 내 몸 안에서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진짜 피부 관리의 시작입니다. 신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관이에요.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신장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고 신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장 결석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섭취를 제한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관절에 대한 영향입니다.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 있어요. 이 연골이 쿠션 역할을 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연골의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탈수 상태가 되면 연골도 말라가면서 탄력이 줄어들고 관절 사이의 마찰이 증가합니다. 무릎이 뻑뻑하고 계단 오를 때 소리가 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굳어 있는 느낌. 이것들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수분 부족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왜 그 어머님이 3년 동안 드시던 변비약을 끊으실 수 있었는지, 유순덕 어르신이 혼자 화장실을 다닐 수 있게 되셨는지, 윤정희 어르신이 밤에 쥐가 안 나게 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것이 체액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생긴 변화들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요. 기본 환경만 제대로 갖춰주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세포에 수분이 차고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고 혈액이 충분히 돌기 시작하면 몸 곳곳에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적의 시작이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약국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건강에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자연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물을 잘 마시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 이 기본들이 다 갖춰질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소금물의 비밀을 알게 되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이 지식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세요. 변비로 고생하는 친구에게, 아침마다 어지러워하는 이웃에게, 밤마다 쥐가 난다는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세포를 가진 건강한 몸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반 스푼.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저는 여기서 늘 여러분 편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들을 받지. 여러분, 여기서 약사로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현재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사 능력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소금물이 혈압을 더 올리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치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뒤에 시작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소금물 루틴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한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제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식사에서 소금을 더 추가하셔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을 드시는 것은 밤새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하는 거예요. 평소 식사는 여전히 싱겁게 드시는 게 기본입니다. 특히 국물 음식, 찌개, 라면 같은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니까 거기에 소금물까지 드시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소금물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습관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아침 소금물을 시작하시면서 함께 실천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침 소금물 직후 5분 스트레칭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더 빨리 회복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아침에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돌려주고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동작들이 다리 정맥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섭취하는 물의 양을 기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내가 생각보다 물을 훨씬 적게 마시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60대 이상이라면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중 상당 부분은 음식에서도 오지만 따로 마시는 물이 하루 1리터 이상은 돼야 합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오후에 2잔, 이런 식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몇 끼니 하나씩 챙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트륨과 칼륨이 함께 일해야 세포 안까지 수분이 들어간다고요. 바나나 반 개, 삶은 감자 하나, 아보카도 조금, 시금치 한 줌. 이것들이 어려우시면 야채 반찬 한 가지라도 더 드세요. 우리 전통 음식인 나물 반찬이 바로 칼륨의 보고입니다. 시금치 나물, 취나물, 고사리 나물 같은 것들이 혈압을 낮추고 세포 수분을 채워주는 훌륭한 식품들이에요. 네 번째는 커피를 드신다면 소금물 이후에 드세요. 아침에 소금물로 수분을 보충하고 나서 커피를 드시면 커피의 이뇨작용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일부를 미리 채운 상태에서 마시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드시면 물 한 잔을 같이 챙겨 드시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소금물과 함께하는 네 가지 습관. 아침 스트레칭, 물 섭취량 기록, 칼륨, 음식 챙기기, 커피 후 물 한 잔. 이것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약국에서 수천 명의 손님들을 상담하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비싼 영양제를 아무리 드셔도 몸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 열의 일곱은 기초가 없는 분들이었어요. 혈관벽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혈관을 채울 혈액량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그걸 세포 안으로 운반해줄 체액이 메말라 있으면 흡수 자체가 안 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소금물 루틴은 단순히 소금물 한 잔이 아닙니다. 모든 영양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 몸의 토대를 바로잡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이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지면 오메가3로 혈관벽을 유연하게 하고 비타민C로 혈관 틈새를 메우고 코큐텐으로 심장 엔진을 켜는 그 효과가 비로소 제대로 발휘됩니다. 기초 없이 쌓은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듣고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에이, 소금물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다면 벌써 다들 마셨겠지. 뭔가 과장된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런 의구심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약국에서 직접 상담하고 경험한 사례들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홍영희 어르신, 62세이십니다. 매일 오후만 되면 심한 두통과 함께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고 하셨어요. 두통약을 달고 사셨는데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수분 섭취 습관을 여쭤보니 커피를 하루에 3잔에서 4잔씩 드시는 거예요. 물은 거의 안 드시고요. 전형적인 만성 탈수 패턴이었습니다. 아침 소금물을 시작하고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대신 물을 충분히 드시도록 했더니 3주 후에 오셨을 때 두통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두통약도 끊으셨고요.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이게 약이 아니라 물이었다니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어르신, 65세이십니다. 남편을 간병하면서 자신의 건강은 전혀 못 챙기고 계셨어요.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주무시다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그네슘도 드셔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요. 피검사 결과에서는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이었거든요. 문제는 탈수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 소금물을 시작하고 나서 2주 후에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니 거의 없어졌다고요. 어르신이 이제 남편 간병도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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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몸의 수분을 제대로 채워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수분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전해질이 균형 있게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모든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금물 한 잔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보약이 아니에요.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 여러분의 혈관 나이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 62%가 만성 수분 부족 상태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탈수가 시작되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부터 갈증 감각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만성 탈수의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오후에 머리가 멍하고 두통이 온다.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셋째, 맹물보다 소금물이 효과적인 이유. 나트륨이 수분을 세포 안에 붙잡아 두기 때문이에요. 물은 소금을 따라간다.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넷째, 소금에 대한 오해를 버리세요. 13만 명 연구에서 저염식이 오히려 심혈관 위험을 높였습니다. 적당한 소금 섭취는 건강에 필요합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다섯째, 나트륨과 칼륨은 영혼의 단짝입니다. 소금물로 나트륨을 채우고 채소로 칼륨을 채워야 세포까지 수분이 완벽하게 전달됩니다. 여섯째, 소금물 3단계입니다. 첫째, 미네랄 주겸 또는 천일염을 고르세요. 둘째, 물 250ml, 주겸1에서 1.5기, 0.6% 농도로 타세요. 셋째, 무조건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드세요. 일곱째, 고혈압,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세요. 이 세 가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딱 하나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250ml에 주겸이나 천일염 1.5를 타서 한 잔 드셔보세요. 이것 하나만 실천하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한 잔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평생 당신 건강을 뒤로 미뤄두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을 아끼기 시작해야 해요. 비싼 것 필요 없습니다.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가족,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